안녕하세요. 세무사 김용태입니다. 저는 은행 재직 중에 세무사 합격 후에 VIP 상대로 상속 증여 양도를 전문으로 하고 지금은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상속 개시 전 처분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자, 상속일련제 재산이 픽스되어 있겠죠? 예금, 보험, 부동산, 채권, 주식,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뭐 데이터가 상속이 현재 조회를 하면 다 나옵니다. 자, 근데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. 의제 상속재산이라 해서 보험금. 이제 보험금은 계약자가 돌아가신 분이 됐을 때, 그리고 그 돈이 입금이 됐을 때, 이 돈은 상속재산으로 부는 거고요. 계약자가 아들, 딸이라고 하면 뭐 그게 해당이 안 되겠죠. 그래서 이 보험금에 대해서 좀 쟁점이 될 수 있고요. 자, 은행 재산을 10년간 조율을 해요. 대부분이 그 10년이라는 게 이제 증여재산 합산 기간이고 또 상속인의 경우에 10년 이내 증여받은 거는 상속재산 합산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대부분 이제 상속이 개시되면 금융거래 조율을 합니다. 금융거래 조율을 하는데 은행 계좌 조율을 하겠죠. 거기에 이제 그 처분 재산을 소명해야 되는데 2년 이내 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소명을 해야 되고 2년이 초과된 건 이제 국세청이 그 소명을 해야 되겠죠. 자, 거기 2년 이내 건 그렇게 되고요. 2년이 지난 것들도 일단 증여재산을 이제 합산한 기간이 10년이다 보니까 상속인은 10년, 상속인 이의자는 5년이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은행거래 그 계좌 내역을 보면 거기에 이제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나 며느리나 뭐 이런 이름들이 거기에 비고래에 찍혀 있을 수 있어요. 자, 이런 것들 때문에 증여재산의 합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. 상속계 시전에 재산이 없어지면 많은 분들이 없애버리면 그냥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법에서는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. 일단 상속계 시전 2년 이내, 1년 이내 2억이고요. 2년 이내는 5억이에요. 그래서 일단 2년 이내에 5억이 먼저 넘는지,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2억이 넘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겠죠. 거기 이제 소명을 해야 되고, 소명하지 못하면 이제 상속 추정 재산으로 간다. 자, 2년이 초과된 것들은 나 몰라, 나 몰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. 자, 모르면 이제 국세청이 어떻게 하겠어요? 그 전표 조율을 하겠죠, 은행에. 그래서 이 돈들이 자녀한테 간 거를 입증을 해서 증여세를 과세한 후에 증여세 과세하고 나중에 상속재산을 합산해서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. 일단 국세청이 은행에 뭐 이런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겠죠. 은행 계좌번호, 날짜, 출금액, 입금액, 비고 뭐 거기 뭐 누가 입금이 이름이 적혀 있거나 뭐 어디 카드로 썼거나 이런 내역들이 쭉 나오겠죠. 이런 자료를 보내면 일단 국세청이 이제 확인을 하겠죠. 확인을 합니다. 이게 만약 2년 이내 거라고 하면 8월 20일 거 보면 이 돈이 출금 1억 7백이 출금이 돼서 입금이 1억 2천이 됐어요. 뭐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돈들은 재입금 됐다고 하는 거죠. 여기도 5천만 원 이렇게 재입금이 됐어요. 자, 이런 것들은 그 재입금 된 거니까 어, 그 빼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2천만 원, 7천만 원, 1,900만 원 이런 것들은 돈이 어디 갔는지를 상속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. 어, 내 것도 모르는데 아버지 걸 어떻게 입증하겠어요? 그렇지만 세법은 이런 걸 입증 못하면 일정 금액 범위 내를 초과된다면 이걸 상속세의 상속 추정 재산이라고 해서 가산을 합니다. 자, 은행 계좌, 날짜, 입금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출금한 것이 재입금 됐는지, 증여됐는지, 공과금에 납부했는지, 신용카드로 납부했는지, 기타 사업자금을 냈는지, 그자, 여기까지 이제 소명이 된다는 얘기죠. 소명되면 이 나머지 불명을 금액을 가지고 상속 추정 재산을 계산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보면 이 11억이 2년 이내 11억이 없어졌어요. 재입금한 금액이 7,300이 되고 나머지 3억 7천이 됐단 말이죠.
자, 이거는 5억 미만, 순인출액이 5억 미만이면은 추정재산이 제로입니다. 자, 2년 건 이렇게 잘 넘어갔는데 1년 거를 조사해 보면 6억 5천이 출금이 됐고 재입금 된 거가 3억 7천이에요. 나머지가 이제 2억 8천인데 2억 8천 중에 이제 실제로 카드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 소명이 됐다는 거죠. 그러면 2억 4천 4백이 나와요. 자, 2억 4천 4백을 다 상속 추정 재산으로 넣은 건 아니고 자, 이 금액의 20%, 그 순인출액의 20%인 5,600을 차감한 나머지 1억 8,800이 상속 추정 재산으로 넘어가서 상속세를 과세하고 또 가산세도 내야 됩니다. 이제 조회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년이 지났어요. 2년 지났는데 우리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서 직계존비속가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안 내잖아요. 그렇지만 그때 만약 이런 100만 원, 700만 원, 900만 원, 200만 원, 200만 원이 상속인은 10년 이내, 10년 이내 거라든가 손자, 손녀, 며느리, 사위 이런 분들은 상속인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5년 이내 기간에 이런 금액이 나타나면 요 3,900만 원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안 내지만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상속세 계산을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. 자, 그래서 일반 내가 상속일은 이제 10억, 5억, 1억이 있었는데 이렇게 신고했어요. 신고했는데 상속 조사를 받아서 결국에 추정재산으로 1억 8,800이 과세되고 또 3,900만 원이란 건 이제 증여를 확인해 가지고 상속재산의 상속가액이 늘어나서 결국에 이 빨간 부분에 나타난 이 부분은 추가로 세금을 내겠죠. 상속세를 내고 또 가산세도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상속세를 많이 상담할 때 보면 그냥 무작정하고 상담이 오는데 일단은 상속세를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. 그 부동산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배우자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돼서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배우자가 없다면 또 세금이 얼마인지 이걸 미리 한 번씩 계산해 보고 있어야 되겠죠. 예. 일단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일단 세율이 과세 표준 10억이 넘으면 40%이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내고 또 가산세도 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것으로 상속개 시전 처분 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